레미콘 공장과 골재 파쇄장 환경관리자 여러분, 혹시 매일 쓰는 그 운영일지 안에 우리 사업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법적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실무 노하우,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매일 관리하는 두 현장이죠. 레미콘 공장이랑 골재 파쇄장.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볼게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요. 사실 수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풀어야 할 숙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레미콘 공장은 아시다시피 시멘트 때문에 pH가 12를 훌쩍 넘는 강알칼리성 폐수가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중화 작업이 핵심이고요. 반면에 골재 파쇄장은 돌을 깰 때 나오는 그 미세한 흙먼지가 물에 섞이면서 부유물질, 우리가 흔히 SS 수치라고 부르는 걸 높이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응집시켜서 침전시키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리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겁니다. 첫째, 관리가 왜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핵심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익힐 겁니다. 그리고 셋째, 법적 분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운영일지 작성법. 넷째, 놓치기 쉬운 비저모먼 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관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의 생존과 직결된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수질 관리를 잘못했다? 이건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엔 조업이 정지되거나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회사의 평판까지 위협하는 말 그대로 우리 사업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폐수, 도대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꼭 필요한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딱딱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핵심적인 처리 흐름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먼저 특히 골재 파쇄장에서 중요한데요. 약품을 넣어서 아주 작은 흙먼지 입자들을 서로 끈끈하게 뭉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엔 이 덩어리들을 가라앉혀서 맑은 물하고 분리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강알칼리성 폐수에는 황산이나 탄산가스를 투입해서 pH를 안전한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각 오염물질에 딱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시는데요. 이게 왠지 모든 수질 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내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시스템 안에 쌓이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퍼내주지 않으면 펌프가 망가질 수 있고요. 빗물이 폐수 저장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해야 갑자기 넘쳐오려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무방류 시설은 운영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매일의 업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운영일지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물이니까요. 법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운영일지는 우리 시설이 환경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사업장의 폐수 처리 방식에 맞는 정확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방지 시설인지 무방류 시설인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써야 하는 서식이 다 달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성실하게 관리했어도 관리 부실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운영일지 예시인데요. 단속 공무원들은 그냥 빈칸이 다 채워졌나 이것만 보지 않아요. 여기 설명처럼 사용한 물의 양, 그리고 방제 시설을 돌리는 데 쓴 전력량, 마지막으로 발생한 폐수의 양, 이 세 가지 숫자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봅니다. 이걸 통해서 기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첫 번째, 만약 그날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칸을 그냥 비워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설비정기 보수라든지 원자재 입고 지연 같은 명확한 사유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해요. 두 번째 적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사용한 물의 양에 비해서 발생한 폐수량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적은 경우, 이건 그럼 나머지 물은 다 어디로 갔지? 혹시 몰래 버린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을 바로 사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타죠. 운영일지에는 폐수를 처리했다고 적었는데 방지시설을 돌리는 데 쓴 전력 사용량이 0이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지시설은 전기를 안 쓰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바로 허위 기재로 걸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배관 안의 폐수 이야기였다면요. 이제는 배관 밖, 우리 사업장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숨겨진 위험, 바로 비점 오염원입니다. 10,000제곱미터.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 부지 면적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법적으로 비점 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건 그냥 청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할 환경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침사지 같은 시설도 갖춰야 해요. 또 원료나 폐기물을 쌓아둔 곳에는 반드시 덮개를 씌우고 사업장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오염된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른 내용이 꽤 많았죠? 이 모든 걸 매일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강력한 최종 준법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퇴근하시기 전에 딱 이 5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사업장에 맞는 서식을 쓰고 있는가? 기록은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가? 약품 사용량이나 슬러지 처리 내역은 증빙까지 갖췄는가? 전력량 0 같은 명백한 오류는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까지 잘 되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을 법적인 문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환경 관리를 위한 모든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의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장의 운영 일지는 정말 완벽합니까?